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 분들이 고리찌 낚시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단히 채비하는 방법과 그 뱅에돔 잡을 때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뱅에돔을 잡다가 바로 채비 변환 없이 바로 바늘만 바꿔서 감성돔 공략하는 뭐라 그러죠? 만능채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만능채비를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이 반유동으로 낚시를 하다가 이 여부력 없이 반유동으로 맞춰서 낚시를 하다가 전유동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삐뽕돌 하나를 더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삐뽕돌을 하나 더 달아주면 얘가 3B죠. 얘가 3B에 만약에 여부력이 만약에 B가 있다. 그러면 삐뽕돌을 달아줘도 안 가라앉아요. 근데 그 삐뽕돌을 한 개 더 달아요. 그러면 이 여부력이 없이 삐뽕돌을 한 개 달면은 삐뽕돌 무게 한 개 무게만큼 속도가 들어갑니다. 찌를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물속으로. 그럼 잠길지 채비로 전환이 됩니다. 잠길지 채비로 전환이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잠길지 채비나 전유동 채비나 같은 맥락입니다. 찌가 안 보이는 상태로 이 원줄을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은 내리다가 바늘이 만약에 이렇게 땅에 닿다. 그러면 이제 찌는 이렇게 떠오르겠죠. 땅에 닿으면 찌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 수심을 맞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바닥을 닿구나. 그리고 나면 이 스프를 닫아서 이제 그 바늘은 이렇게 원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놨다가, 그러면 놓으면 또 이게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또 들어가면 또 당겼다가 놨다가, 이 스프로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심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심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춰진 수심에서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는 만큼 바늘은 물속에서 뜨겠죠. 제가 보통 요만큼 당깁니다. 보통 한 요 정도 당기면은 몇 cm 정도 되냐면은 한 50cm 정도 당겨져요. 한 4, 50cm 정도 당겨집니다. 그럼 바늘이 4, 50cm 정도 뜨겠죠. 그랬다가 놓으면은 또 이 수풀에 걸린 만큼 이만큼 또 채비가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또 바닥에 또 닿습니다. 닿으면 또 얘를 또 이만큼 당겨요. 또 한 4, 50cm 또 당깁니다. 당기면 또 채비가 뜨겠죠. 바늘이 뜨겠죠. 물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당기면 4, 50cm가 이렇게 바늘이 뜹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놓으면 또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에 내려가요. 그랬다가 또 당기면 또 이만큼 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비가 이렇게 바닥에서 떴다가 내려왔다가 떴다가 내려왔다가 떴다가 내려왔다가, 자, 이거를 반복할 때 보면은 바늘이 내 앞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왔을 때는 내 앞으로 이렇게 발밑으로 이렇게, 채비가 전유동을 초보 하시는 분들은 발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발밑에서 미끌림이 생기는 현상이 많아요. 가까운데 낚시를 하면서 반탕교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겼다 놨다 하는 그 사이에 뜨면서도 이렇게 조개 같은 데 걸려요. 걸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채비가 내 앞에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비를 이제 그 반탕교류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갯바위에 바늘이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버리면 반탕교류에 조개류에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비를 회수를 해서 다시 한 10m 정도 던져서 채비를 정렬을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똑같이 이렇게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앞에까지 오면 얘가 이 갯바위로 붙더라. 그랬을 때까지 입질이 안 들어오면은 채비를 회수를 해서 또 다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작업이, 이 낚시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한번 던지고 나면 다시 던지는 게 귀찮아서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와서 조개에 바늘이 끼어서 발밑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초보 하시는 분들이 전유동은 도저히 해도 모르겠어요. 맨날 던지면 걸려요. 맨날 걸려갖고 못하겠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좀 요령이 전유동을 쉽게 배우려 그러면은 장길지 채비를 먼저 배우면 전유동이 배우기 쉬워요. 왜 이 장길지 채비를 배우면 쉽냐면은 장길지 채비를 해놓고 장길지 채비를 하면 얘가 천천히 가라앉아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면서 입질을 받아내는데, 그리고 바닥 수심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바닥 수심은 7m다. 그러면 7m에다가 매듭을 하나 지어놔요. 그럼 그 매듭이 바닷물에 닿으면 7m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이 수풀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바닥에 내 채비가 거의 닿든가 아니면 조금 떴든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원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겼다 놓습니다. 놓으면 얘가 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바닥 근처까지.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냐, 바닥 근처에까지 이렇게 왔다가 당기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놓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당기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cm 정도를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많이 안 당깁니다. 많이 당기면은 고기들이 미처 쫓아 올라와서 먹질 않아요. 그래서 한 4, 50cm, 그러니까 고기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 당겼다 놨다, 살짝 당겼다 놨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이 올랐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갔다 올랐다 천천히 들어갔다, 이걸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유동 채비예요. 그게 뭐 전유동 채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배우고 나면요, 반유동 채비보다 전유동 채비가 배우고 나면 쉬워요. 알고 나면 쉬워요. 그 아는 것까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저처럼 처음에, 아니면은 기울지 전유동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배우신다, 기울지 전유동을 배운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부력이 3비인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목줄 위에 원줄에다가 3비 하나 물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채비를 이제 내립니다. 목줄이 뭐 2m, 2m 50을 주고, 이 원줄 있는 데다가 하나 주고, 그래도 처음에 던지고 나서 바늘하고 내 채비가 일직선을 한번 딱 만들어주고 난 후에 이 수풀을 탁 풀어줍니다. 이 수풀을 탁 풀어주고, 너무 빨리 내려간다 싶으면 여기다 손을 탁 갖다 대요. 손을 탁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걸리죠, 손가락에. 그러면 탁 풀어줍니다. 탁 풀어주면 한 바퀴, 또 두 바퀴 풀어주면 두 바퀴, 이렇게. 그래서 그 내려가는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서 내려보내다 보면은 고기가 물면 그냥 쫙 들어갑니다. 감성돔이든 뱅에돔이든 똑같아요. 먹고 그냥 쫙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깔치, 정갱이, 고등어, 학꽁치 다 그렇습니다. 이제 학꽁치 낚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은 거제도 있을 때 학꽁치 낚시만 전문으로 하는 노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채비를 요만큼 띄워요. 목줄 요만큼 30cm, 목줄 30cm, 그리고 원줄에다가 찌 달아서. 그러면 이 바늘이 내려가봐야 30cm밖에 안 들어가, 물속으로. 그렇게 해서 학꽁치 낚시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꽁치 낚시는 뱅에돔 채비 그대로 합니다. 4m, 수심 4m 맞춰놓고 학꽁치 잡아요. 어떻게 하느냐, 던집니다. 장타를 딱 던져요. 멀리 딱 새우를 작게. 학꽁치 낚시할 때는 만약에 내가 뱅에돔 5호 바늘을 쓰고 있었다. 그 5호 바늘에다가, 뱅에돔 5호 바늘에다가 새우를 반만 깨요. 새우를 꼬리 띄고 머리 띄고 고기에 이렇게 딱 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껴서 딱 던져서 채비와 바늘하고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감습니다. 일직선이 탁 되면은 그때부터 채비를 살살 감아들여요. 천천히 감아들여요. 그럼 바늘이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물 위로 떠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감아들이면 물 위에서 이렇게 따라와요. 바늘이 찌 여기 있고 바늘이 뒤에서, 찌도 떠 있고 바늘도 떠 있고, 이 상태로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따라와요. 그럼 학꽁치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줄 알고 학꽁치가 그냥 먹고 쫙 잽니다. 학꽁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째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째요. 옆으로 쫙 째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원줄이 팽팽해지죠. 그럼 채우면 됩니다. 그 학꽁치 달려있는 거예요. 잡아요. 그 학꽁치 낚시 같은 경우는 그 제 아는 분이 학꽁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낚시를 갔는데 저는 계속 잡아내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왜 못 잡나 이래 보니까 그 채비예요. 목줄 30cm예요. 30cm에 바늘 달아갖고 여기 찌가 있어, 원줄에 찌가 있어갖고 던지면 목줄이 30cm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 상태로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요. 안 물어요. 근데 이 제가 학꽁치를 잡아보니까 학꽁치는 그 뱅에돔 채비 그대로 수심 4m 그대로를 놓고 거기다가 새우만 꼬리 띄고 머리 띄고 바늘에 딱 맞게 껴서 한 15m 20m 집어 던져서 딱 던지자마자 채비 정렬을 바로 감으면서 채비를 일자로 쫙 정렬을 시킵니다. 찌 바늘 일자가 딱 그 물 위에서 가라앉기 전에 일자를 쫙 만들어요. 그 상태로 천천히 감습니다. 그러면 이 바늘이 살짝 내려갔다가 이 감는 순간 올랐다가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이 살짝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이 바늘이 수면에서 조금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제가 감아드리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꽁치가 그 새우를 보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학꽁치는 거의 보면은 먹으면 옆으로 째요. 옆으로. 이쪽에서 이 새우를 봤으면 먹고 저쪽으로 째고 이쪽에서 봤으면 먹고 저쪽으로 째고. 그러니까 이 학꽁치는 밑으로 째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잽니다. 옆으로. 거의 보면 옆으로 많이 째요.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째는 것도 있는데 거의 옆으로 많이 잽니다. 그래서 원줄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는 중이었으니까 학꽁치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동 아와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자동 아와시요. 그냥 원줄 지가 이렇게 바늘을 먹고 줄을 탁 당깁니다. 지가 혼자 자동 아와시가 돼요. 지가 이렇게 옆으로 끌고 가면서 옆으로 촤익 하면서 그러면 이 줄이 팽팽해져요. 그러면서 자동 아와시가 됩니다. 그럼 끄집어내면 돼. 감아서 끄집어내면 돼. 그래도 이제 혹시나 바늘이 설거렸을까봐 한번 챔질을 탁 해주고 끄집어내는데 설거렸을까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채비 하나를 가지고 이 낚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고리찌 삼비찌 이 채비를 학꽁치 잡죠. 숭어 있으면 숭어 잡죠. 숭어가 바닥에서 먹으면 바닥에 있는 숭어, 겨울에는 바닥까지 이 숭어가 내려갑니다. 숭어가 바닥에서 나와요. 이 10m 바닥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숭어도 잡아내죠. 감성돔 잡아내죠. 뱅에돔 잡아내죠. 돌돔 있으면 돌돔 잡아내죠. 그 내려가는 이 채비가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이 고등어나 정갱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이 공격을 합니다. 내려가다 말고 쫙 째면 고등어나 정갱이 입질이에요.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바닥 근처에서 그 째면은 이제 감성돔, 숭어, 뱅에돔 이런 종류입니다. 이제 낚시를 좀 해보신 분들은 벌써 찌 이렇게 쫙 가져가는 것만 봐도 아 이거 정갱이네, 고등어네 대충 감이 옵니다. 뱅에돔인지 감성돔인지 감이 와요. 대충.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왜 이 낚시 방법을 해야 되냐면은 자 1호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1호찌 이 구멍찌 채비를 이제 낚시 가게에서 많이 맞춰줘요. 근데 내가 그 초보분들 채비 해온 거를 이렇게 낚시 가게에서 해온 거를 맞춰보면 1호찌에 밑에 여부력이 3비가 여부력인데 1호찌에 밑에 1호 봉돌 하나 달고 그리고 고기 잡는다고 와요. 오면은 밑에 3비가 안 달렸는데 여부력이 있어서 이만큼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그냥 고기가 물어도 찌가 깜빡하고 말아요. 초보자들 보면 남들 보면 이렇게 찌가 쫙 들어가는데 아 저게 입질이구나. 그때를 기다려요. 들어갈 때까지만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갑니다. 그 여부력이라는 게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낚시점에서 그렇게 맞춰 와서 이 낚시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거 찌가 다 들어가는데 왜 내 거는 안 들어가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이제 저는 한번 걷어보세요. 그래 걷어갖고 찌를 봅니다. 찌를 내보고 여부력이 얼마인지 여부력을 한번 봐요. 그리고 여기 3비가 적혀 있으면은 3비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3비에다가 작은 봉투를 뭐 지퍼나 이런 걸 한 개 더 달아줘요. 이 3비 적혔다고 3비 달으면 여부력 다 잡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금 남아있는 여부력을 지퍼나 이런 걸로 또 잡아줘요. 마지막 그 여부력까지. 그 잡아주면 정말 여부력이 얼마 안 남고 잘 잡아지는 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끼다 던져보세요. 이제 뭐 고등어나 전갱이나 이렇게 얇게 따먹기만 하던 애들이 여부력을 딱 없애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먹으면 그냥 찌가 쫙 들어갑니다. 여부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찌가 여부력이 많을 때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물 밖에서 깜빡 이러던 찌가 밑에 뽕돌 2개 더 달아서 여부력을 없애주면은 찌가 그냥 쭉쭉 달려 들어가요. 쭉쭉. 그 여부력이랑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낚시가게에서 나 이거 채비할 줄 모르니까 해주세요. 그럼 낚시가게에서 1호찌에다가 밑에다가 이게 1호 수중뽕돌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 동그란 거 구슬 하나 껴고 그냥 그래갖고 바늘 매서 가서 낚시하세요. 그리고 준단 말이에요. 찌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물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은 그 점을 이제 유의해서 잘 찌를 볼 때 여기를 보면은 잘 보세요. 1.0 밑에 3B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여부력입니다. 그 여부력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여부력을 무조건 뽕돌을 달아줘야 됩니다. 여부력을 없애야 입질이 들어온다. 간단한 원리를 초보자들은 그거 하나 기억하면 이번 시간에 아주 많은 걸 배운 겁니다. 그거 하나만 배워도 찌에 있는 여부력은 1호찜은 1호 뽕돌 하나 다는 게 아니다. 1호 뽕돌에 여부력이 3비면 밑에 3비를 달아보고 여부력이 거의 많이 남아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은 3비라고 나와 있는 거는 밑에다가 거의 보면은 지금 요찌 같은 경우는 3비라고 나와 있는데 요찌 같은 경우는 3비를 달고 밑에다 비뽕돌 하나를 더 달아야 여부력이 어느 정도 맞아져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거의 다 이 찌들이 거의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3비라고 해서 3비 하나만 달면 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점 유의하시고 이제 저 채비 제일 간단하면서 요 만능채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초보분들 반유동 낚시 이제 배우시는 분도 요 채비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저처럼 밑에 뽕돌을 하나 달아서 B뽕돌을 하나 달아서 장길지 채비로 해서 전유동으로 전환을 해서 전유동도 배워보시고 그리고 이 바닥 낚시 바닥을 이렇게 긁어오는 낚시 그 낚시까지도 저 같은 채비로 배우시는 분들은 이 전유동 배우는데 전에 거제도 있을 때 보니까 낚시 20년 했는데 전유동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 채비법을 가지고 처음부터 낚시를 이렇게 배우면은 2달이면 전유동 마스터 합니다. 간단합니다. 전유동 낚시 어렵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채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밑에 찌 스톡 고무 이걸 만약에 안 사왔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이 도래 위에다가 도래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요 구슬 있죠? 요 구슬 여기 지금 여기 이 찌가 올라가지 못하게 여기 이렇게 구슬 껴놓은 거 있죠? 여기 면사매듭에 더 이상 못 올라가게 구슬 껴놓은 거 있죠? 요 구슬 하나를 도래 위에다가
그 구슬을 끼고 도래를 연결을 하면은 이 스톱바 없이도 낚시가 그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스톱바를 안 가져왔더라도 현장에 바닥 갯바위에 안 가지고 못 사오질 못해 몰라서 못 사왔더라도 낚시 진행이 그냥 됩니다. 그냥 얘만 끼워놓고도 낚시가 돼요. 얘만 끼고 밑에 돌에 달아서 그냥 낚시해도 낚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고리찌나 이 막대찌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줄에다 끼는 저기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끼는 이렇게 찌 홀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늘면은 요걸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원줄에다 끼워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저처럼 이렇게 홀더 없이 그냥 고리를 바로 끼워서 낚시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의 부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비를 하면은 이 원줄이 트지 말라고, 이 쇠기 때문에 부식이 되면 원줄이 이렇게 조금씩 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에다 바로 끼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원줄 트는 거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써줍니다. 막대찌 채비는 어차피 이걸 써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막대찌는 그렇게 쓰고, 막대찌도 옛날에는 이거 안 썼어요. 그냥 막대찌 그냥 원줄에다 그냥 꼽아서 썼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어차피 뭐 낚시 갔다 와서 뭐 원줄 한 3, 4m 그냥 잘라내고 또 사용하고 이러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타입의 원줄을 잘라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속이 있으니까 이런 부속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네.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시간은 이 삼비 고리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초보자들은 그래도 이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은 이 고리찌 채비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0.5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전유동이나 반유동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찌 낚시를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원줄 2.5호 밑으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멍찌 같은 경우에는 원줄을 저는 2.5호만 씁니다. 전용으로 써요. 2.5호를. 그리고 이 고리찌 같은 경우에는 3호를 쓰든 4호를 쓰든 괜찮아요. 저는 보통 3호를 많이 씁니다. 줄 잘 내려갑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